또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죠? 라는 주제로 뭐 예, 저번에는 공부에 관해서 했는데 이번에는 연애와 결혼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죠? 연애와 결혼. 요것은 저희 책 콕 찍어주는 인생과외 184쪽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죠? 뭐 여기서 지금 뭐 제가 다루는 것들은 뭐 수많은 분들 상담하다 보니까 정말 중요한데도 잘 모르는 것들, 뭐 그런 것들 한번 쭉 간단하게 한번 생각하고 짚어보자는 뜻에서 책에 적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 방송에서도 한번 중요하지만 잘 모르고 살아왔던 것들 한번 다시 되새기고 생각해보자 이런 뜻으로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연애와 결혼. 뭐 저는 종종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생의 가장 큰 실패는 결혼의 실패이며 가장 큰 성공은 결혼의 성공이다. 그래서 결혼에 성공하면 뭐 인생 성공했다고 봐도 됩니다. 그래서 연애와 결혼을 잘 하는 건 참 중요합니다. 저는 이제 스트레스에 관해서 뭐 연구하는 과정에서 어떤 책에서 본 내용인데요. 인간이 일생 동안 경험하는 사건들 중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사건들을 뭐 한 100가지 정도 뽑아봤는데 미국의 어떤 심리학자가 뽑아봤는데 그 중에서 5번째가 뭐였느냐면은 이제 감옥에 가는 거였습니다. 감옥에 가는 거. 뭐 감옥에 가는 거면 엄청 고통스러운 사건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감옥에 가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게 4가지가 더 있더라 이거죠. 그 중에 첫 번째, 두 번째가 뭐였느냐? 배우자와 이혼하는 것과 배우자와 사별하는 것. 이 2개가 바로 가장 고통스러운 사건 1위, 2위에 들어갔습니다. 결국 그만큼 부부 관계가 그만큼 인생에서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뭐 제가 좀 전에 인생에서 가장 큰 성공이 결혼의 성공이고 가장 큰 실패가 결혼의 실패다라고 얘기했던 게 과히 틀린 말은 아니다라는 걸 이것을 봐도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이제 연애와 결혼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시죠. 저는 뭐 본의 아니게 연애와 결혼에 대해서 상당히 전문가가 되었는데 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모든 인간의 심리적인 문제는 뭐 거의 대부분 애정결핍에서 비롯되거든요. 근데 애정결핍의 대부분은 부모님의 어렸을 때 부모님의 불화에서 비롯된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부모님 사이가 안 좋으면 당연히 아이들의 애정결핍이 생기고 그럼 그 아이들은 정서적으로 불안한 상태로 성장하고 나중에 심리적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그런 아이들이 결혼하게 되면 또 역시 또 부부 관계를 잘 못하게 되고 그러니까 그 대를 이어서 이렇게 나빠진 경우가 많더라 이거죠. 자,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의 몸과 마음을 고쳐주면서 인간의 모든 문제가 결국 가정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엄청 느꼈습니다. 행복한 부부는 행복한 아이들을 만들고 이런 가족들이 모여서 마침내 행복한 국가가 됩니다. 반대로 불행한 부부는 비행 청소년이나 문제 청소년을 만들고 이들이 모든 사회 문제의 근원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부부 관계에 대해서 곧잘 이런 말을 하곤 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실패는 결혼의 실패이며 가장 큰 성공은 결혼의 성공이다. 그러니 결혼 생활에 최선을 다해라. 결혼과 관련해서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오해가 있는데요. 천생연분을 만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수많은 부부를 상담해 본 결과 저는 이런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천생연분은 만나는 게 아니라 만드는 겁니다. 천생연분을 만난다고 생각하면 맨날 천생연분 찾다가 결혼도 못해요. 근데 천생연분 만나는 게 아니에요. 서로 만나서 만들어 나가는 거지.
부부 관계는요, 끊임없는 상호 간의 그 공동의 노력에서 만들어지는 거지, 뭐가 뭐 예를 들면 퍼즐 맞추기처럼, 저 사람 천생연분에 이러면서 딱 맞네. 이러면서 맞는 게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천생연분을 만드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천생연분 만드는 방법을 제가 법칙으로 4가지를 만들어 봤는데, 첫째, 평강공주의 법칙입니다. 저는 상담하면서 평강공주 얘기 종종 하는데, 평강공주가 바보 온다를 어떻게 장군으로 만들었을까요? 이렇게 종종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갸우뚱 하면서 이제 대답을 하곤 하는데, 그 비결이 뭡니까? 첫째는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능성을 믿어주는 거. 이 2가지였죠. 평강은 남들이 자기 남편을 바보라고 놀려도 흔들리지 않고 남편이 있는 그대로 사랑했죠. 이게 바로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평강은 그러면서 남편이 지금은 조금 어리석어 보여도 계속 좋아질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최선을 다했죠. 그래서 마침내 바보 온달이 장군이 되었죠. 결국 이게 바로 평강공주의 법칙입니다.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고 그러면서 가능성을 믿어주는 거. 그게 뭐 남편이 해주든 아내가 해주든 뭐 둘 다 해주면 제일 좋습니다. 그러니 아내나 남편을 판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사랑하되 상대가 좋아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믿는 겁니다. 그러면은 남편은 왕이 되고 아내는 여왕이 됩니다. 이게 이제 평강공주의 법칙입니다. 두 번째는 로맨스의 법칙입니다. 삶은 종종 너무 힘든 고난입니다. 하지만 영화 속의 남녀 주인공들처럼 두 손 꼭 잡고 고난을 헤쳐나가면 그 고난이 둘을 위한 모험이 됩니다. 삶이 로맨스가 되고 그 로맨스가 결혼을 지속시킵니다. 좋은 부부는 처음에는 애틋한 사랑으로 살다가 나이 들면 로맨스로 삽니다. 두 손 꼭 잡은 부부에게 고난은 그저 로맨스를 키우는 좋은 기회일 뿐입니다. 많은 분들이 또 오해하는 게 있는데, 고생 안 시킬게, 뭐 결혼하면 나 너 고생 안 시킬게, 이런 식의 얘기를 뭐 영화나 뭐 이런 데서도 많이 나오고 드라마에서도 많이 보고 뭐 이런 식의 착각을 많이 하는데, 결혼은요 고생 안 시키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뭐 또 뭐 그 비슷한 말이 뭐 손에 물 하나 안 묻히고 키웠다, 너도 우리 딸 기중한 딸 손에 물 묻히지 않게 해라, 뭐 이런 식의 어떤 잘못된 가르침들. 결혼은 고생시켜주지 않을 사람을 만나는 게 결혼이 아닙니다. 결혼은 같이 고생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게 결혼입니다. 왜 그러냐? 인생이라는 그 여정에서, 기나긴 여정, 뭐 하나의 여행 아닙니까? 80년, 100년씩 가는 이 지속된 여행에서 뭐 30살에 만난다고 해도 한 50년 이상은 같이 살아야 될 건데, 그 50년 동안 무슨 일이 어떻게 생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뭐 좋은 일만 있을 거란 보장도 없고. 그래서 첫 번째, 인생은 알 수 없기 때문에 고생 안 시킨다는 보장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생 안 시킨다는 것 자체가 거짓말이 됩니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 고생 안 시키고 사는 삶이 과연 좋은 삶이냐? 그것도 아니란 거죠. 오히려 같이 고생을 해본 부부들이 사이가 좋아지고 사랑이 더 깊어집니다. 그런데 뭐 고생 안 하면은 뭐 서로 좋은 것만 같이 경험하면은 좋은 부부가 되냐? 그게 아니란 거죠. 오히려 그 고난 속에서 같이 손잡고 헤쳐나갈 때 부부 사이가 더 좋아지고 강해진다 이거죠. 그리고 그게 바로 로맨스다 이거죠. 로맨스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여기서 로맨스의 법칙을 왜 썼느냐? 인간은 쉽게 지루함을 느끼는 동물입니다. 그런데 이제 결혼이라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한 사람하고 10년, 20년, 30년 산다는 건 정말 사실 지겨운 일이거든요. 그 지겨운 일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로맨스가 있기 때문에 그게 지속이 가능한 겁니다. 그럼 로맨스는 뭐가 로맨스냐? 로맨스는 사실 고생을 같이 하는 게 로맨스입니다. 참 역설적인데 같이 고생하는 게 로맨스가 된다 이거죠.
같이 좋은 일만 겪는 게 로맨스가 안 된다 이거죠. 같이 고생하면서 머리 싸매고 이걸 어떻게 한번 헤쳐나갈까. 이 삶이라는 모험을 같이 두 손 꼭 잡고 이 삶이라는 모험을 같이 헤쳐나가는 이 경험, 이게 엄청난 로맨스고요. 이 로맨스가 이 두 부부 사이를 결합시키고 유지시켜준다 이거죠. 이 로맨스, 두 손 꼭 잡고 모험을 하고 난관을 극복하는 이게 없으면은 부부 사이가 깨져요. 지루해져요. 부부 관계의 가장 큰 적이 뭐냐면 사실 지루함이에요. 그리고 가장 지루하게 만드는 건 뭐냐면은 아무 일 없는 안락한 삶입니다. 그래서 아무 일 없는 부부들이 종종 잘 깨져요. 겉으로 아무 일 없어 보이는 부부들이. 예. 그렇죠. 상담해 보면 그런 경우 많습니다. 그냥 조용하게 아무 일 없이 사는데 어느 순간 뭐 남자가 바람이 나고 여자가 갑자기 뭐 바람이 나고 뭐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은 로맨스가 없는 부부 생활이 지속될 때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생 안 시킬게 이런 생각 자체를 하지 마십시오. 나는 고생하는데 너하고 같이 고생하면은 극복할 수 있을 것 같고 나하고 같이 살면은 고생도 참 즐거울 것 같아. 이런 생각으로 하셔야지. 그게 바로 로맨스의 법칙입니다. 저도 이제 저희 집사람과 결혼하기 전에 이 생각 많이 했어요. 인생이 결혼이 뭘까? 그러다가 같이 고생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게 중요하겠다. 그래서 이제 같이 고생할 수 있는 사람을 민지를 먼저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이제 몇 번 만난 동안에 학교 생활 한 걸 쭉 물어보고 들어봤는데 저희 집사람이 사진반이었어요. 대학교에서 사진반 취미생활 동아리가 사진반 동아리였는데 그러면서 이제 사진반 동아리 활동하면서 이제 활동한 얘기를 하는데 사진반이라는 게 사진사라는 원래 사진 찍는 게 현장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엄청 그게 힘든 일이더라고요. 저희 집사람이 그 고생한 그 사진 찍느라고 힘들었던 것 쭉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기 태백의 탄광촌에 가서 그 광부 아저씨들하고 섞여가지고 뭐 일주일 내내 여인숙 같은 허름한 데서 제대로 먹지도 씻지도 못하고 하면서 이제 막 고생하면서 탄광촌의 그 일상을 사진으로 찍은 얘기를 쭉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 정도 고생했으면 살면서 힘들 때도 같이 고생할 수 있겠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사진반 하면서 고생했던 얘기를 듣고서 제가 결혼해도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만약에 고생했던 얘기를 하나도 안 들었다 그럼 저는 결혼 안 했을 겁니다, 아마.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그 선택이 옳았죠. 결혼 생활 지금 제가 한 14년, 15년 한 것 같은데요. 그동안은 힘든 일도 엄청 많았고, 고생도 엄청 많이 했는데, 다행히 같이 고생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야 된다는 제 생각에 따라서 고생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난 덕분인지 하여튼 고생했어도 부부 사이는 안 나빠지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오히려 고생하면서 더 사이가 좋아졌죠. 자, 그게 바로 로맨스의 법칙입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로맨스도 더 좋아졌습니다. 더 무럭무럭 쌓였습니다. 같이 고생하면서 머리 싸매고 둘이서 고생할 때마다 머리 싸매고 같이 의논하고 돌파하고 이러다 보니까 부부 사이도 엄청 좋아지고 말 그대로 고생이 로맨스가 됐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시너지의 법칙. 신경생리학적으로도 남과 여는 똑같은 걸 봐도 서로 다른 방식으로 이해하고 판단합니다. 또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란 두 사람은 같은 상황에서도 서로 다른 해석을 하기 마련입니다. 이런 다름 때문에 다툼이 일기도 하지만 이 다름이 잘 조화되면 더 큰 시너지를 만듭니다. 몸에 비유하면 한 눈으로도 다 볼 수 있지만 두 눈이 있어서 원근감이 생기고 한 귀로도 다 들을 수 있지만 두 귀가 있어 소리의 방향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서로의 의견을 잘 모아서 더 나은 제3의 의견을 만들면은
똑똑한 개인을 넘어서 똑똑한 부부가 됩니다. 시너지라는 건 참 무서운 겁니다. 개인이 아무리 똑똑해도 똑똑한 부부는 못 당합니다. 똑똑한 부부가 되면 세상 사는 게 참 든든할 겁니다. 나폴레온 힐이라는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1930년에 미국의 역사상 가장 부자였던 카네기, 록펠러, 포드 이런 사람들의 부자가 된 비결을 500명의 엄청난 부자들을 인터뷰해서 그 비결을 책으로 낸 사람인데요. 나폴레온 힐의 연구에 의하면은 성공한 남자 뒤에는 그 남자를 뒷받침해주는 여자들이 있더라 이거죠. 결국 이제 성공한 남자 뒤에는 그 남자가 성공할 수 있도록 해주는 여자가 있다. 이게 이제 나폴레온 힐의 이제 주장인데 예를 들면 이제 나폴레옹 뒤에는 조세핀이 있었고 링컨 대통령, 미국의 링컨 대통령 부인도 링컨을 엄청 지지해줬고 이런 얘기들 쭉 하더라고요. 그리고 극단적인 예로 이제 나폴레옹은 조세핀이란 여자가 있었는데 조세핀하고 사이가 좋을 때 황제가 되었다가 사이가 나빠질 때 결국 길이 꼬이고 안 되고 전쟁에서 지고 그래서 몰락했다 이런 얘기도 본 적이 있는데 실제로 성공한 남자 뒤에는 성공한 여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공한 남자들을 쭉 봅니다. 보면은 결국 남자가 성공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능력 중에 하나는 좋은 여자를 고르는 능력이 들어갑니다. 특히 이제 그런 것들이 잘 드러나는 게 이제 스포츠 선수들인데 스포츠 선수들 중에서 연예인하고 결혼해서 선수 생활 오래 지속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예를 들면 박찬호나 박지성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은 연예인하고 결혼 안 하잖아요. 연예인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아무래도 연예인은 자기가 뜨려고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내조형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공하는 스포츠 선수들을 보면 여자들을 잘 골라요. 같이 성공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여자들을 잘 고르더라 이거죠. 결국은 그만큼 부부 관계가 이 인생의 성공에서도 엄청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공한 사업가치고 예쁜 마누라 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다 수더분합니다. 이 얘기는 제가 아주 유명한 성형외과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성형수술을 하신 유명한 성형외과 원장님을 만나서 쭉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병원에 압구정에 있는데 그 압구정에서 좀 사는 사람들 쭉 보면 부인들이 예쁘지가 않다 이거예요. 자기는 이제 성형외과 의사니까 여자도 외모를 아무래도 이제 많이 보게 되는데 거기서 압구정에서 조금 살만한 사람들 부인들 치고 예포장한 사람 아주 미는 없다 이거죠. 다 약간 통통하고 다 수더분하게 생겼다 이거죠. 결국 뭐냐? 다들 내조형이다 이거죠. 그래서 남자들이 인생을 망치는 가장 확실한 실수가 뭐냐면은 여자를 미모만 보고서 여자 골라서 패가 망신한 남자도 엄청 많습니다. 결국 뭐냐? 시너지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을 골라야 되는데 얼굴만 예쁘다고 그냥 골라가지고 시너지를 못 이뤄서 그냥 깨지는 거죠. 그게 바로 또 시너지의 법칙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스포츠의 법칙. 권투와 싸움의 차이가 뭐겠습니까? 규칙입니다. 규칙이 없으면 스포츠는 싸움이 됩니다. 부부란 가장 가까운 사이이다 보니까 막대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부부 사이에도 규칙이 필요하고 이 규칙이 깨지면 부부는 함께 사는 적이 됩니다. 그러니 반드시 규칙을 지켜야 되는데 최소한의 규칙을 제가 생각해 봤는데 이 정도가 최소한의 규칙일 것 같아요.
첫째, 폭언 폭행 금지. 두 번째, 양가에 대한 험담 금지. 뭐 요 정도는 최소한 지켜야 되지 않겠냐. 이 최소한의 규칙이 깨지면 가정이 싸움터가 됩니다. 이 부부 사이, 부모 자식 사이를 가깝다 보니까 감정 절제를 못하고 온갖 생각나는 유혹, 그 다음에 하고 싶은 행동을 다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근데 그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 가까워도 지킬 건 지켜야 됩니다. 뭐 가깝다고 그 함부로 막말하고 함부로 뭐 물건 부수고 때리고 하는 걸 하시면은 이거는 뭐 권투가 룰이 깨지면 뭐 싸움밖에 안 되듯이 결국 그 싸움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부부 사이에도 반드시 지킬 건 지켜야 됩니다. 예. 그래서 뭐 이 네 가지 정도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네 가지 법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평강공주의 법칙. 두 번째, 로맨스의 법칙. 세 번째, 시너지의 법칙. 네 번째, 스포츠의 법칙. 그 부부 관계, 그 다음에 스포츠의 법칙. 그 다음에 이제 또 생각나는 게 있는데, 부부 관계는 제가 봤을 때는요, 이 벽돌하고 같아요. 남자라는 벽돌, 여자라는 벽돌. 서로 만나서 이게 딱 붙거든요. 벽돌 두 개 붙으면 붙습니까? 안 붙죠. 시멘트를 발라야지 붙죠. 이 벽돌 두 개와 같아요. 벽돌 두 개와 같은데, 둘이서 살면서 이제 이 평강공주의 법칙, 로맨스의 법칙, 시너지의 법칙, 스포츠의 법칙, 이 법칙에 따라서 이게 쭉 지키다 보면은 이 남자라는 벽돌과 여자라는 벽돌 사이에 이 시멘트가 생겨서 이게 점차 붙기 시작합니다. 그게 5년, 10년 쌓이면은 이 부부 사이가 엄청 강해집니다. 그러면 두 벽돌이 하나의 벽돌처럼 딱 달라붙습니다. 자, 이게 바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부부가 합심이 되고 협동이 되면은 세상 사는 게 참 든든해집니다. 행복해지고. 그러니까 인생에서 가장 큰 성공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부부 사이가 좋으면은 돈도 잘 들어와요. 제가 종종 하는 얘기가 있는데, 이겁니다. 가장 큰 재테크는 부부 화합입니다. 남편은 아내 생각에 더 잘 벌고 아내는 남편 생각에 더 잘 모으고 잘 불립니다. 화합이 안 되면 잘 벌지도 못하고 벌어도 다 새 나갑니다. 부부 화합이 없는 재테크는 사실 뻥입니다. 실제로 화합 없는 부부가 경제적으로도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부부가 화합이 잘 되면요 돈도 잘 벌고 잘 모이고 잘 불려요. 제가 상담해 보니까 맞벌이 부부가 잘 사는 게 아니라 남편 혼자 벌어도 부부 사이 좋은 부부가 결국 시간 지나면 더 재산이 많아지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부부 사이가 좋으면 여자 부인이 집에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것저것 재테크도 하고 뭐 이러면서 돈을 계속 잘 불려요. 결국 보면은 둘이서 버는 맞벌이 부부가 잘 벌 것 같지만 사이 좋은 외벌이 부부가 결국에는 더 잘 버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부부관계 좋은 것만으로도 인생은 엄청나게 행복하고 윤택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생각나는 거. 많은 여자들이 뭐 백마탄 남자를 기다리는데 사실 여자들은 남자를 만들 수도 있고 남자를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능력으로 남자를 키울 수가 있습니다. 그 자신의 능력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많은 여자들이 백마탄 남자를 기다리는데 내 남자를 왕자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남자가 세상을 만들었지만 그 남자는 여자가 만듭니다. 평강공주가 그 신뢰가 되죠. 그러니 왕자를 기다리기보다는 왕자를 만드는 여자가 되십시오. 그러면 왕국이 당신 것이 될 겁니다. 자, 일단 뭐 요 정도. 하여튼 뭐 여자는 남자를 만들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하는데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남자도 여자를
만들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한데 여자가 사실 영향력은 더 큽니다. 제가 봤을 때는. 예. 여자 때문에 망가졌다가 여자 때문에 살아난 얘가 한 명 또 생각나네요. 마이크 타이슨이죠. 타이슨이 이상한 여자 만나가지고 완전히 인생 망가지고 나중에는 권투도 제대로 못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사실 여자 잘못 만나서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다가 다시 그러면서 이제 그 여자한테 위자료를 엄청 뜯기고 거의 파산 지경까지 갔다가 다시 이제 정말 자기를 사랑하는 여자를 만나가지고 재혼해가지고 지금은 뭐 여러 가지 쇼도 하고 뭐 이러면서 이제 지금은 재기에 성공했거든요. 자, 타이슨도 그런 예죠. 예. 이렇게 이제 여자가 남자에 미치는 영향은 참 중요합니다. 자, 일단 오늘은 뭐 여기까지 하고요. 하여튼 뭐 연애와 결혼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렸고, 하여튼 뭐 잘 연애하시고 잘 결혼하시길 바라고, 이미 결혼하신 분들은 좀 더 결혼 생활을 잘 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